안녕하세요. 상주감 병해충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병인 둥근 무늬 낙엽병입니다. 그 증상은 9월 이후에 발생하며 잎에 원형 반점이 생긴 후에 점차 커지게 됩니다. 병반 주변은 푸른색을 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점차 붉게 되어 떨어지게 되지요. 급성형 피해는 잎이 붉게 되기 전에 일시에 낙엽이 됩니다. 발생되기 쉬운 조건은 여름철에 비가 많고 기온이 낮은 해에 심하게 발병합니다. 또한 척박한 포장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발병이 심하게 됩니다. 감염 경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감염이 되고요. 비가 오면은 이 둥근 무늬 낙엽병 포자가 물에 불어서 비산이 더 씌워집니다. 또한 잎의 뒷면을 통해서 침입하므로 잎의 앞면 뒷면에 골고루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방제 시 전염 원인 피해 낙엽을 제거하셔서 포자가 없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에서 7월, 3회 이상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적용약재를 꾸준히 살포해 주셔야 둥근 무늬 낙엽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진은 급성형 낙엽으로 일시에 낙엽이 되어 익어가던 감들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둥근 무늬 낙엽병이 낙과를 동반하는 이유는 나무가 병에 걸렸는데 그 과실을 유지할 잎이 없어서 낙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둥근 무늬 낙엽병의 만성형 증상과 급성형 증상입니다. 만성형은 붉게 변하지만 급성형은 푸른색으로 일시에 낙엽되게 됩니다. 감나무의 치명적인 병 중 하나인 탄저병입니다. 이 증상은 주로 어린 가지나 잎 과실에서 발생하며 부위가 암갈색의 타원형 병반이 형성되고 움푹하게 함몰되며 그 부위가 세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보통 늦은 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날씨가 습하면 병반에서 담홍색의 분생포자가 분비됩니다. 발병되기 쉬운 조건으로는 재배기간 중에 비가 많은 해에 쉽게 발병하며 배수가 불량한 포장, 약한 가지, 으짜란 가지가 많은 가원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발생 경로의 전염원은 병반이 형성된 가지, 낙엽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포자가 침입한 후에 7일에서 10일 뒤 잠복기를 거친 후에 병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발병이 많아집니다.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전염된 가지, 가실 등은 발견 즉시 자르거나 과원 밖으로 제거해 줍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의 과다 사용을 피해 가지를 충실하게 키우도록 하고 묘목 제식 시 건전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묘목 상태일 때는 탄저병의 병증이 크지 않다가 묘목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 탄저병과 둥근 무늬 낙엽병의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재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탄저병의 병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의 모습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또한 검은색의 병반이 형성되어 있고 과실에서도 병반이 함몰되어 있으며 검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나 과실은 발견 즉시 과원 밖으로 제거하는 것이 다음 탄저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나무의 병 중 하나인 모무늬 낙엽병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담갈색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확대되면서 잎맥을 따라 다각형의 점무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발병이 되기 쉬운 조건으로는 수세가 약한 나무, 지력이 낮은 토양, 토층이 얕은 토양에서 비료가 부족할 때 쉽게 발생합니다. 발생 경로의 전염원은 병든 낙엽 내에 월동하는 균사가 되겠고요. 6월 상순에 분생포자가 기공으로 침입하여 30일간의 잠복 기간을 거친 후에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모무늬 낙엽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병에 걸린 낙엽을 제거해 주셔야 하며 비배 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둥근 무늬 낙엽병 약재와 같이 방제가 가능하므로 함께 방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무늬 낙엽병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갈색의 다각형 무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나무 병 중 하나인 뿌리 혹병입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뿌리나 접목 부위에 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뿌리 혹병에 걸리게 되면 전엽이 늦어지고 황화되고
뿌리 상태가 안 좋으니 지상부 생육도 크게 떨어지는 게 문제점입니다. 또한 유목에서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뿌리옥병은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 상처를 통해 침입하게 되는데요. 농작업을 하실 때에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한 뿌리가 농기계 등의 피해를 받게 되면 감나무는 상처 융합 기간이 다른 과수에 비해 길어서 병원균이 침입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묘목은 반드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대 대목이 고염 대목보다는 비교적 저항성이 강하므로 뿌리 혹병이 걱정되시면 공대 대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작업 중에 뿌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진은 뿌리 혹병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 부분에 혹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목이 된 후에도 지하부에 뿌리 혹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나무에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흰가루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잎 뒷면에 흰색의 균총이 발생하고 진전되면 연맥이 흑색으로 변합니다. 흰가루병은 5월 하순경에 발병을 시작해서 고온기에는 발병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9월에 서늘해지면서 다시 나타납니다. 발생 경로의 전염원은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잎에 형성된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2차 전염이 되고 병원균은 15에서 25도씨에서 잘 자라며 이 포자는 15도씨 내외에서 잘 형성됩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병든 낙엽과 박피한 거친 나무 껍질을 모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은 조피 제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병뿐만 아니라 월동충에도 효과가 매우 있으니 조피 제거 작업을 하신 후에 월동기 방제를 하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지 않게 과범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약액이 잎 뒷면까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5월 상중순부터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흰가루병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잎 뒷면이 하얗게 병증이 보이고 포자 같은 게 형성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잎 앞면은 이렇게 검게 변하게 됩니다. 감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벌레, 노린재류입니다. 노린재류의 경우 연 1회에서 3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노린재의 생활사를 보면 성충은 10월에서 11월, 산림에서 낙엽으로 이동한 다음 콩과 작물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5에서 6월 과원으로 이동하여 어린 가실에 가해하게 됩니다. 노린재류는 5월부터 수확기까지 장기간 피해를 주는데 특히 7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피해가 가장 큽니다. 과실부를 손으로 누르면 노린재 피해 부분은 움푹 들어가게 되고 생가와 곶감에 흡즙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노린재류의 방제는 기주식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나무 과원 주변으로 콩이나 깨를 심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원 주변으로는 기주식물인 콩이나 깨를 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린재류는 야행성 곤충이므로 오후에 방제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합 페로몬이나 유화 등을 설치하는 것은 노린재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원 밖에 설치를 하시고 예차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과원의 잡초가 무성할 때는 적절히 풀베기를 실시해서 노린재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노린재의 사진입니다. 곶감에 남은 노린재의 흔적인데 피해보를 보시면 하얗게 흡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곶감의 품질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린재 퇴치 방법입니다. 크레졸 비누액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크레졸 비누액을 약 1000배에서 2000배액 정도 희석한 후에 플라스틱 통에 막걸리 트랩을 만들듯이 칼집을 낸 후 걸어둡니다. 수량은 나무 3개당 1개씩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크레졸 비누액의 냄새로 인해서 노린재벌레가 기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누액의 지속기간은 3주 정도이고 냄새가 옅어지면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깍지벌레류입니다. 주머니 깍지벌레는 연 2회, 식나무 깍지벌레는 연 2회 이렇게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과실이나 나무에 즈백을 빨아먹어서 수세가 약해지고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이 유발됩니다. 방제 시기는 깍지벌레의 종류를 확인하신 다음에 방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조피 제거 작업과 동계 약제 방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2월에 살포하는 기계 유유제는 91%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3월에 살포하는 석회 유황합제는 77%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 유유제는 살포 시기와 살포 간격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계 유유제는 석회 유황합제 살포 한 달 전에 살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점으로 기계 유유제는 어린 나무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는 오히려 수세를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유목의 경우 살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석회 유황합제 살포 농도는 봄의 비중계 5도의 기준으로 맞춰서 살포를 하시면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석회 융합제의 경우에는 희석 배소만큼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깍지벌레의 모습입니다. 깍지벌레의 종류를 파악해서 정확한 약제 살포를 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나무에 가장 피해를 가하는 해충, 감관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어린 잎에 산란을 합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감잎이 전개하는 초기에 십옆을 세로로 말고 그 속에서 5월 상순경 산란합니다. 부화는 5월 10일경부터 시작하여 6월 7일경까지 약 25일간 감잎 속에서 성층으로 발육합니다. 피해 증상으로는 잎 가장자리가 세로로 말아져서 기형이 됩니다. 방제 시기의 경우에는 감잎이 5에서 6매 정도일 때 약제를 2회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가 끝난 시점에 1회 추가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해충의 경우에는 월동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동기 방제로 밀도를 많이 줄여주시면 생육기 때 총채벌레나 깍지벌레 방제를 하실 시기가 많이 줄어들고 횟수도 많이 줄어들면서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실 겁니다. 이 사진은 총채벌레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잎을 세로로 말아 들어갑니다. 이런 잎이 있다면 펼쳐보셔서 총채벌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신 후에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어린 과실에 피해도 많이 남기므로 총채벌레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나무에 피해를 가하는 해충, 감꼭지 나방입니다. 성충은 5에서 6월, 7에서 8월, 연 2회 정도 발생을 하고요. 유충의 형태로 월동한 다음에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그리고 2회 성충의 경우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발생을 합니다. 감꼭지에서 유충이 과육을 먹고 들어가서 낙과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감이 하나만 빨리 익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감꼭지 나방도 겨울 전정과 거친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조피 제거 작업이 거의 모든 월동충에는 효과가 있으므로 꼭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 최성기인 6월 상준순과 8월 상중순에 약제를 방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과실의 경우에는 꼭지에 배설물이 있으므로 확인하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유충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꼭지 나방의 사진을 보시면은 어린 과실의 경우 피해를 입은 모습이고 감꼭지에 배설물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력입니다. 우선 동계 방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방제는 3월에서 4월 상순까지 실시하셔야 됩니다. 신초가 나오기 전까지 실시를 하셔야 되고 대상 병해충은 월동 병해충입니다. 월동 병해충은 둥근 무늬 낙엽병,
모무늬 낙엽병, 흰가루병, 깍지벌레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계 유유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동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석회 유황합제의 경우 월동충과 월동병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 유유제는 월동충 표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여 죽이는 효과가 있고, 석회 유황합제의 경우 유황의 살균 효과로 인해 월동하는 포자나 충들에게 적용해서 살균, 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살포 간격입니다. 기계 유유제는 석회 유황합제와 한 달 정도 차이를 둔 다음 살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월에 발생하는 충으로는 애무늬 고리놀이 장림제와 검은 별무늬병이 있습니다. 4월에서 5월 하순까지의 병은 병해충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으로는 총체벌레, 흰가루병, 미국 선녀벌레, 그리고 둥근무늬 낙엽병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될 시기는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용약제,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과 탄저병 위주로 10일 간격으로 약 4회 정도 살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엔 특히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 전에 둥근무늬 낙엽병과 탄저병 약제를 방제해 주셔야지 가을에 낙엽과 낙과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이후로도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7월 이후로는 탄저병과 깍지벌레 중심으로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1회에서 3회 정도 살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의 경우에는 월동 병해충 방제를 시작으로 밀도를 낮춘 다음에 충의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서 방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 감 병해충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